440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은 자조적, 절대적, 실체 본질이 된다. 자조적, 스스로 돕는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듯이 스스로 모든 것을 자기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은 어디 딴 데 의존하지 않죠. 그러니까 절대적, 아무 다른 것과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죠. 실체, 본질, 실제, 정말로 있는 그러한 또 본질, 오리지널, 그것이다 이거죠, 정신이. 그러니까 그 정신이라는 것의 그 의미는 모든 이제 그 세상의 그 미세하고 섬세한 모든 존재들, 모든 섬세한 존재들의 다 속속들이 두루 퍼져 있는 그러한 신, 어떤 세상을 움직이는 정신, 마음, 마음의 원천, 그렇게 봐야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합니까? 신. 그러니까 영혼 이하고 또 비슷하게 쓰이지만 말이지만, 신이라는 것은 혼과 물론 영도 다르지만 그 영혼과 혼은 이제 다른 어떤 육체와는 별개의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것의 뜻을 표현하는 데 비해서, 신은 이 컨트롤 전체를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의미가 짙죠. 그리고 또 움직이는, 절대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이 인간 몸을 움직이는 그러한 그런 것이 신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신이란 거는 인간의 그 손가락 모든 그 존재들, 핏줄 이런 것들의 다 정이잖아요. 그게 정들을 다 움직이는 그런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정신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또 이런 인간의 몸 곳곳의 정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숲의 정령, 나무의 정령, 물의 정령,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을 다 통어하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정신이란 말은 사실상 공신이라는 번역, 이 말이 또 의미를 주죠. 공신. 여기 이제 이 공신이란 말은 여기서 많이 쓰진 됐고, 저기 소설 번역에서 썼습니다. 이는 소설 번역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신이란 말도 대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까지 학술적으로 계속 정신이란 말로 써왔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말의 더 섬세한 표현력, 제가 여기 서문에도 썼듯이 그 단어 어휘는 더 섬세합니다. 우리 동양권 언어가 이게 유럽권 언어보다. 그런데 더 섬세해서 이게 가이스트 스피릿으로만 이제 통칭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는 줄곧 정신이라고만 하지만은, 그들은 가이스트 스피릿을 말하면서도 앞뒤 문장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황 이런 걸로 더 또 다양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려면 문장 구조는 우리는 그들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어 어휘의 좀 더 섬세한 것으로 더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이제 그냥 스피릿 가이스트를 정신으로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공신, 여기서는 또 대정신, 집단정신 그런 말로도 썼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영어는 이제 우리가 편의상, 물론 여기서 독일어지만 그 일반적인 언어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미국에서는 화이트하우스 하면은 그냥 흰집도 되지만 대통령 관저도 되죠. 흰집 하면 그냥 가벼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 가벼운 의미지만 대통령 관저는 무거운 의미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흰집이라고 계속 화이트 원어가 똑같다고 흰집이라고 번역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백악관이라는 뭐 이런 흰백 예? 뭐 이런 관이라는 이런 저기 멋진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 뭐 이런 단어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그 스피커를 그냥 스피커 우리가 흔히 쓰는 스피커도 되지만 하원 의장도 스피커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아니 미국이 하원 의장을 스피커라고 한다고 우리가 미국 무슨 펠로시 스피커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흰집에서 뭘 어떻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섬세한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생활 시사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백악관, 하원의장 이런 거 이렇게 번역을 해서 아니 하물며 학문에서 거기서 그냥 가이스트 스피릿 한 단어 하나라고 쭉 정신이란 말 하나 가지고 그것도 정신이란 말을 제대로 정신이란 말을 제대로 가르치기는 합니까? 그냥 무조건 정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요 하나하나 또 합시고 이걸 가지고 계속 학생들한테 정신이 어떻고 정신이 어떻고 이렇게 하죠. 자기들이야 독일어 원어 거기서 원어 그 개념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어 하나로만 해도 알지만 국내에서만 배운 학생이 이걸 뭘 합니까 이거 정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넘사벽 외국에서 공부한 거하고 국내에서 공부한 거는 넘사벽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은 그런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또 뭐 자꾸 얘기하다 보면 또 그렇고 실제 본질이 된다. 아직 한 줄밖에 못했네요. 앞서의 모든 의식 형태는 정신의 추상형이니 이 앞서 이거를 여기선 사실 앞에를 다 공부한 사람들 그걸 대상으로 하는 말이니까 근데 앞에 대강 아시죠? 그러니까 앞서의 모든 의식에 관한 이제 설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정신이란 거의 추상형. 그러니까 이 정신이란 것이 있을 때 이건 어찌 보면 지금 당장 생각나는 말인데 그거나 비슷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를 보고 이게 뭔가 하다가 페어링에 성공하였습니다. 네, 무슨 지금 뭐 블루투스 얘기가 또 나오고 아유 저기 코끼리가 있을 때 이게 무슨 뭔가 코끼리 정체를 뭔지 모르다가 이 기둥과 같은 동물이다 응? 뱀과 같은 동물이다 무슨 뭐 굵은 뱀이다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 안 나요. 꼬리하고 코하고 뭐 또 몰라가서 만진 사람은 넓적한 동물이다 아니면 벽같이 그냥 우둥 동물이다 이때 요 하나의 코끼리에 대한 묘사가 하나의 추상입니다. 그냥 끄집어낸 그 어떤 형태를 이걸 살펴보니까 원래 추상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제 그 공통점 뭘 이제 찾아서 내는 건데 공통점이라는 결국은 조사를 해왔다는 거니까 코끼리를 더듬어 보니까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코끼리는 벽과 같다. 코끼리는 이제 팔랑팔랑하는 무슨 뭐 헝겊과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이 앞서의 모든 의식 형태다 이거죠. 이제 정신의 추상형으로서. 그러니까 이 정신의 어떤 일부 단계로서 모든 의식 형태는 조금 이따 나열됩니다. 이 의식 형태는 정신의 추상형으로서 형이니 정신이 자체 분석으로 자조적인 존재니까 계기들을 분별해내요.
이 코끼리는 뭐가 같다, 뭐가 배와 같다, 뭐가 같다, 이런 것들이 다 계기들입니다. 계기들을 분별해내어 각각의 계기들을 분별했다는 게,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코끼리는 벽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거 분별해내어 각각의 잠시 체류한 결과이다. 각각의 상황에, 그 상황에 잠시 체류했어요. 계기란 거는 계약할 때 계자하고 계약을 하는 어떤 여러 이제 시줄 날줄이 합쳐가지고 기회라는 게 있죠. 그 위 시줄 날줄이 합쳐서 모인 것을 기회는 이제 다 이게 서로 만났으니까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기회가 되는데 여기 계획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서로 계약하는 서로 맺어지는. 근데 요거가 어떤 존재 개념이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매듭이 져 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그렇다 하고 딱 나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그 중간에 뭐가 이건 이거다 하고 딱 맺어진다. 그런 어떤 상태, 서로 만난 상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의미가 파악되는 거죠. 계기 중간에 계기가 되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또 가기도 하죠. 다음에 그래가지고 뭐가 되는 계기가 되어서 다음에 다시 개념이 또 성립이 되죠. 이렇게 계기가 이렇게 중국 번역에서는 환절이라고도 합니다. 고리환에다가 마디절에다가 이게 중간중간 마디가 생긴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계기라는 것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딱 맺어지는 그런 상태다 이제. 그러는 서로 이렇게 C줄 날줄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렇게 만나는 곳 그런 거죠. 계기들을 분별을 해내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계기들을 분별해내요. 각각이 잠시 체류한 결과다. 그러니까 정신이 이전에 어느 의식 형태들에서 잠시 체류했다. 뭐 나중에 나오지만 의식, 자의식 뭐 그런 이성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잠시 체류한 결과이다. 이런 계기들을 분리했어요. 이렇게 정신이 있는데 일치적인 의미로서 계기 분리가 있어요. 정신 자체가 전제됨으로써 존속한데. 그러니까 정신이란 것이 애초에 있기 때문에 이 계기들이 있다 이거죠.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코끼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기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존재를 표현하는. 코끼리가 없으면 이런 벽이니 기둥이니 꼬리 뱀 같은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이제 코끼리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죠. 곧 정신 자체가 전제됨으로써 존재에 속한데 이는 곧 확고한 실존의 정신에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런 계기들 이제 의식, 자의식 이런 계기들 의식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 이건 다 확고한 정신이 실존하는 그런 때만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런 이제 의식을 표현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받쳐져 가지고 그걸 다 받쳐주는 것이 바로 정신이다. 확고한 실존의 정신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분리 상태에서 재계기는 분리 상태에서 그런 이제 중간의 계기로 분리가 돼 있죠. 그렇게 어떤 개념이 분리돼 있어. 이제 코끼리도 이렇게 이 상태는 분리예요. 이제 관점에서는 분리니까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분리 상태에서 재계기는
여러 계기든 개별의 실존 양상을 보이지만 또 다 실존하죠. 하나하나 의식, 자의식 이런 거 다 실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의 근저와 근본으로서의 진퇴에서 이거는 참 이 자리에서 완전한 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난해하죠. 저들의 근저와 근본으로서의 진퇴에서 계기잔량은 사라질 만함이 보이며 이 근본은 바로 재계기의 운동과 해소 과정이다. 아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계기들이 근저와 근본, 그러니까 의식, 자의식 이런 것들의 근저, 아주 바탕이 되는 거, 근본 그냥 뿌리가 되는 거, 그런 쪽으로 갔다가 왔다가 진퇴, 갔다 왔다. 이게 뭐냐?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 더 다음에 다 하겠지만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각 계기, 의식, 자의식 이런 것들이 그 본질, 근저 있는 바탕 혹은 근저로 갔다가 바로 사왔다. 이게 뭡니까? 그 변증법, 모든 존재 개념, 그거는 항상 여기서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이 개념이 있으면은 이 계기가 있으면 이게 요 근저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왔다 이렇게 그 바탕까지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죠. 의식의 근원은 무엇인가, 자의식 근원은 무엇인가 하다가 그거를 부정하는 그런 다른 쪽이 생겨가지고 그걸 반대로 갔다가 다시 반대로 갔다 이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기잔량은 사라질 듯함이 여기서 보인다 이거죠. 그렇게 그 진퇴에 왔다 갔다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서 그리고 이 근본은 바로 재계기의 운동과 해소 과정이다. 재계기의 운동과 해소 과정이다. 근데 여기서 근본을 말하는 것이 재계기의 운동과 해소 과정이다라는 게 아까 재계기가 운동한다고 그랬었죠? 운동과 해소 과정이 좀 바로 근본으로 가는 거가 그 운동 자체가 근본이고 그거의 어떤 그 존재들이 계속 명확히 그냥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을 계속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제 계기들 이런 의식, 자의식이라는 중간 그런 계기 개념이 자꾸 본질을 파헤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서 해소된다. 이거는 결국은 정신으로 가는 거고 이 자체의 의미로 머무르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하죠. 이 자체의 의미로서 머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계기잔량은 사라질 만한 것이다. 네, 그런 것이죠. 이 부분을 다시 또 컴퓨터에서도 물어봤습니다. 컴퓨터에서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나? 이 부분 이제 분리 과정에서 재계기는 개별의 실존 양상을 보이지만 저들의 근저와 근본으로서의 진퇴에서 계기잔량은 사라질 만함이 보이며 이 근본은 바로 재계기 운동과 과정이다.
그러니까 정신 전체를 의식, 자기의식, 이성으로 나누어 따로 서술하는 것이 이 분리 상황입니다. 이 분리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이런 자기의식, 이성 같은 것은 막 각자가 이제 고유한 실존처럼 보이지만 이 의식의 의식이란 자기의식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실존 양상이지만 이제 결국은 그것들은 그 자기 뿌리가 정신에서 나와서 펼쳐지고 다시 뿌리로 돌아갑니다. 그런 운동을 자꾸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계기는 좀 다시 돌아가는 상태에서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러니까 어떤 굳어있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자기의식, 이성은 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이런 의식은 독립된 지위가 다 없어지는 거고 결국은 정신이라는 전체 운동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따로 실제처럼 있는 것이 아니다. 계기가 라는 것은 이제 사라집니다. 이제 그 계기. 정신의 뿌리 본질이란 거는 그러니까 자기의식, 이성이 생겨나고 서로 지우고 통일되는 전체 과정 그런 자체다 이거죠. 의식은 자기의식으로 지향되고 자기의식은 이성은 정신으로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초과하는 운동에서 사라지면서 상위 통합으로 들어가면서 전체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각 계기는 독립실체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신의 자기 운동에서 다 이제 사라지고 폐기, 지향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폐기, 지향. 그러니까 자기 해소 과정 이게 다 상세하게 파헤쳐져 가지고 그것이 해소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의식 이성 같은 것이 결국은 지향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더 상위의 어떤 존재로서 바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신의 자기해소 과정이 이렇게 해명되어 간략히 제계기의 면모를 반성해 보면 이렇게 해명되는데 이 과정이 그래서 간략히 제계기의 면모를 반성해 보면은 앞에 나왔어야 될 말인데 여기서 말한 거죠. 의식, 자의식 그리고 이성이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걸 앞에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뭐 여기 읽는 것도 앞에 다 읽은 사람 같으면 이건 알겠죠. 정신은 자체 분석에서 자신을 대상 객체 존재로서 현실화하는 계기를 고수하면서 정신은 자체 분석해서 자조적이니까 분석해서 자신을 대상 객체 존재로서 자신을 또 다시 자신을 보는 거죠. 정신은 정신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이 안에서 자신을 또 볼 수 있는 존재예요. 정신은 자체 분석에서 자신을 대상 객체 존재로서 현실화하는 계기를 고수하면서 이 자기를 대상 객체 존재로 현실화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그것도 계기라고 말하는 거죠. 현실화하는 어떤 이제 이게 작용하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계기는 앞에 이제 이성, 자의식, 자기의식, 이성 그런 것도 계기였듯이 여기서도 이제 그 대상 객체 존재로서 현실화하는
그러한 계기, 것도 있던 계기다 이거죠. 그걸 고수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가져. 계기란 건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 결국엔 사라지는 거지만 자꾸 변증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걸 고수하면서 이 현실성이 고유의 대자존재라는, 이 현실성이 고유의 대자존재라는 사실은 무시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현실성, 자신을 현실화하죠. 그 현실성을 고유의 대자존재라는 사실을, 자기의 현실성이 고유의 대자존재, 나는 정신은 대자존재라다. 그것을 무시하는 한계 내에서, 무시한다면은 감각, 확신, 지성, 감각, 확신, 지각, 오성을 포괄하는 일반의식이다. 대자존재, 그러니까 서로 남을 의식하고 서로 이제 의식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그런 사실을 무시하고 그냥 대자존재라는 사실을 무식하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무시하고 대상객체 존재로서 현실화하면서, 자신을 대상객체로서 현실화하면서도 그것이 대자존재라는 걸 무시하고, 그렇다면은 감각, 확신, 지각, 오성을 포괄하는 의식일반이다. 의식, 정신이 바로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감각해서 확신한다. 감각해서 지각. 그래서 그것이 뭐다 이런 거, 이것이 뭐다 그런 범주라든지 그걸 파악해가지고 무엇이 뭐다라고 지각 아는 거죠. 오성, 이건 그렇다고 상대를 보면서 깨닫기도 하죠. 깨달음. 그걸 포괄하는 의식일반이다. 반대로 분석의 다른 쪽, 자기를 분석하면서 정신이 다른 쪽 계기를 고수한다. 그게 뭐냐면, 분석의 다른 쪽 계기를 고수한다면, 즉 대상객체가 소유의 대자존재라면, 정신이 자기 분석하면서 대상객체가 소유, 있는 바, 가진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자기 내의 대자존재, 자기의 대자존재를 대상객체로 한다면 정신은 자의식 존재이다. 모두가 이제 자의식을 가진 서로 상대방이 이제 의식하고 인정투쟁을 하고, 서로 주인과 노예가 서로 인정투쟁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상황에서의 정신은 자의식 존재이다, 자기의식 존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 의식이면서 그런 대자존재를 배제한다면 일반 의식이면서 대자존재라면은 자의식 존재이다. 즉차대자, 대자, 흔히 이제 즉자대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즉차대자라고 예전에 학자분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즉이면서 즉이자 대라는 뜻입니다. 즉차대라는 건 즉차대자, 이게 더 많이 것이고, 즉자대자, 뭔가 즉자대, 그냥 두 가지 말을 그냥 무조건 붙인 거죠. 어떤 and라는 말 그런 것도 없이 즉자대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똑같은 의미인데 즉차대자, 즉이면서 대의 자다 이거죠. 대자인 존재의 직접의식이고, 즉차대자인 존재의 직접의식이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이면서 대자존재이기도 한 것의 직접의식, 그 자체의 있는 그대로 의식이다는 얘기죠. 의식이고, 그건 정신이, 그러니까 어떤 신의 어떤 의식 이런 거하고도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즉자로서도 있다는 건 있는 스스로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존재의 직접 의식이고, 의식과 자의식의 통일체로서, 그러니까 그냥 이제 상대방을 바깥을 그냥
느끼는 의식하고 바깥과 나한테과 얘기하는 내가 있다는 그런 자의식과 그걸 통일체, 통일체. 예. 그러니까 우리 한 개인에게도 정신은 그건 다 맞죠? 저의식과 자의식이 통일체라는 게 정신이다. 그 스피릿 가이스트라는 게 그거다. 이제 그런 원론적인 정의 그런 뜻도 되는 거죠. 정신이란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런 자기 그 상대를 그냥 의식하는 것 같고 그 상대를 의식하는 자기를 의식하는 이거 이 두 개가 다 합치면서 그게 바로 그걸 정신이라고 한다. 정신은 이성을 소유한 의식인데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성을 소유한 의식. 이성은 그 세상을 전부 로직 이제 그 어떤 순리대로 리대로 가는 거 우리 퇴계이황에서의 리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것 그러면서 어떤 주격 주체적인 그 생각을 하거나 그런 존재로는 표현 안 하고 그냥 이제 법칙 그 다른 세계가 다 따르는 그 존재죠. 근데 리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성격을 가진 또 정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정신이 아니라 참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것 이성을 소유한 의식인데 의식이면서 정신은 이성을 소유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소유라는 말이 가리키듯 소유했다고 하듯이 정신은 합리적으로나 범주 가치대로 즉자적으로 규정된 형태의 대상을 가진 의식. 그 정신이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대상이란 것이 그렇게 그냥 무질서하고 헤이오스 그런 거가 아니라 이성을 소유한 의식 얘긴데 그것이 합리적으로 범주 가치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그런 어떤 규범이 있고 어떤 대상 관습이 있고 모든 합리적으로 범주 같이 이렇게 카테고리 나눠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 분류할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러한 세상의 규범들 그런 거대로 즉자적으로 규정된 형태의 대상을 가진 즉자적으로 규정된 형태의 대상을 가진 의식. 그러니까 의식이 바라보는 것, 정신이 바라보는 것은 그러한 이제 그것을 세상의 질서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이라는 거죠. 세상의 질서를 바라보는 의식이고 질서를 파악하죠. 그러니까 질서를 보는 의식.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아무렇게나 해 있는 그거를 이제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정신은 이것으로 의식에 대한 범주 가치를 가지지는 않는다. 의식의 해석은 의식은 여기서는 이렇다고 해서 범주 가치를 가지는 거 아니다. 의식은 상대 바깥을 그것을 이제 그냥 인식하는 그런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 의식 자체 스스로가 이제 어떤 의식은 그냥 의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은 그걸 범주 가치를 가지고 무엇이 규칙적인 법이고 어떤 질서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서 그 형성된 형태, 규정된 형태의 대상을 가진 의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의식만으로는 범주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되어야 이런 이제 대상 보는 것들에 그런 이제 그 질서가 잡히고 그런 이제 그 범주를 이제 규정할 만한 그런 것을 이제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이것으로 의식에 대한 범주 가치를 지니지는 않는다. 정신은 바로 앞에서 다룬 그 의식인 것이다. 이건 바로 앞에서 다룬 그 의식 그대로, 의식은 그대로입니다. 앞에 있는 거. 그런데 그 의식인데 그것을 정신에서 이제 이렇게 달라져 가지고 이제 그런 범주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정신이 가진 이성이 정신의 안에 이성이 있는데, 이성이 실제 이성으로서의 혹은 정신에서 현실적이고 정신계를 이루는 이성으로서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갖고 있는 이성이 정신 가지고 있는 이성이 실제 이성으로서의 혹은 정신계, 이 혹은이란 건 그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주로 문체들이 영어 오화처럼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대개 그 혹은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 일 수도 있고 일 수도 없다. 이거 즉 이거. 그러니까 이 혹은이란 것은 표현을 혹은 다르게 한다 뿐이지 같은 거. 그러니까 이성이 실제 이성으로서의, 그러니까 그 실제 세상에 있는 이성, 실제 지배하고 있는 이성, 혹은 정신에서 현실적이고 정신계를 이루는 이성, 그게 바로 실제 이성인 거죠. 정신에서 현실적이고 정신이 가지고 있는 요 세상, 이거를 이성이 이루고 있다면은 그 이성으로서의 그런 정신에 의해 직관되었을 때, 그러니까 정신을 직관하는 게 뭐냐면 그런 이성으로서의 정신, 그런 세상에 실제 제하는 이성, 혹은 정신에서 현실적이고 정신계를 이루는 이성, 그런 그 세상의 어떤 순리, 모든 올바른 규범, 이런 거를 이루는 그러한 이성을 가진 정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순리, 모든 올바름, 이걸 다 그걸 다 이루는 그 올바름을 이루는 그런 이성인 정신이 바로 그 이성인 상태, 이성으로서의 정신에 의해 정신을 직관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옳은 거를 다 옳고 다 그런 것이 세상을 어떻게 다 퍼지고 세상을 실제로 있게 되고, 그런 정신을 그렇게 만드는, 세상을 올바로 만드는 그런 이성에 의해 직관되었을 때, 정신을 직관했을 때 정신은 진리가 된다. 이제 그게 세상의 모든 옳음 이런 거, 그런 것을 다 이제 보는 진리가 되는데, 실제하는, 그러니까 이 정신이란 거는 여기서는 계속 우리가 전에 본 하나님, 그런 신, 이런 거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다만 이제 어떤 성장 과정이 있는 존재다. 그게 다른 거지. 이제 그런 존재의 느낌을 많이 받죠. 이제 그래서 그걸 그 자신을 그러니까 세상을 현실적으로 모든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이성을 그런 이성으로서의 정신을 직관하게 될 때, 자기를 직관하게 될 때, 이 곧 이렇게 절대적인 존재가 돼서 정신은 진리가 되고 실제하는 윤리 근본은 정신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윤리 모든 여기 존재들 사이의 그런 이제 관계되어야 할 그런 마땅한 관계, 존재들 사이에 마땅한 관계, 실제하는 윤리의 근본은 정신이다. 정신에 의해서 다 근본이 된다. 여기 정신은 그러니까 그 포괄적인 그 한 개인이 아니라 이게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해서 공동체적인 정신, 윤리의 근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에 의해서 정신이 기체가 돼서 substance, 기체, 그 바탕이 되어서 윤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윤리 근본. 그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도 441, 2, 3, 적어도 여기까지. 이것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합니다. 이제 너무 그래서 짧더라도 이것도 자세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으로 이 모두가 의문이 풀리기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대강 개체로 어떻게 얘기되는지는 여기서 좀 얘기될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 더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그냥 좀 끝장을 볼 때까지는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알겠습니다.